계속해서 대표 유형 11번 중복순열의 수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자루를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불행히도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여기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을 그냥 번호를 매겨볼까? 1, 2, 3, 4, 5번 연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1번 연필을 누가 가져갈지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즉 여기 안에는 A, B, C, D 4명 중에 1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이 밑에 칸에도 역시 2번 연필을 누가 가져갈지, 3번 연필을 누가 가져갈지, 4번, 5번 연필을 누가 가져갈지를 이렇게 채워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A가 1, 2, 3, 4, 5번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모두 A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A, B, C, D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A, B, C, D 4개를 가지고 5칸을 채우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거죠. 당연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A가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와 A가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건 가져가는 연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 있게 나열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잖아. 4개를 가지고 5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4파이 5가 되는 겁니다. 즉 4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은 2의 10승이기 때문에 1024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중복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중복순열 공식을 알고 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 때 요놈이 뭐 순열일지 원순열일지 중복순열일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지 어떻게 봐야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층에서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4층부터 7층까지 어느 한 층에서 내리며 7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내린다. 이때 내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근데 2층, 3층은 멈추지 않았고요.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내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럼 똑같지. 그러면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 밑에다가 누가 내릴지를 이걸 채워주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상황이. 아니면 이 5명이 탔다고 그랬으니까 1번, 2번, 3번, 이거 이렇게 좀 헷갈린가요? 5명을 우리가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5명 밑에다가 몇 층에서 내릴지를 채워주는 게 맞는 걸 것 같아. 자, 이런 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맞겠죠, 이쪽이. 왜? 야, 4층에서 다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A, B, C, D가 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A라는 놈이 몇 층에서 내리는지는 여기는 4, 5, 6, 7 중에 하나만 오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층에서 다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여기가 전부 다 4, 4, 4, 4, 4가 와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요. 4층, 5층, 6층, 7층 밑에다가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걸 썼는데 안 돼요. 이런단 말이야. 안 되지 당연히. 그지?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 우리가 4, 5, 6, 7 4가지를 가지고 5칸을 채워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있게 채워야 되니까 요놈이 되고요. 그쵸? 간단하죠? 그래서 이놈은 또 4의 5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 2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24가지가 또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 3편이 있었습니다. 각자 한 편만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4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4명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밑에 칸을 4개를 만들고요. 각각의 칸에는, 그죠? 1번 영화, 2번 영화, 3번 영화 중 어떤 영화를 볼지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끝났죠? 1, 2, 3,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된다 이거야. 순서 있게. 그지? 끝났네요. 3의 4승. 몇 가지? 81가지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 다음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의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4자리니까 칸을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얘가 5의 배수가 되려면 이 1의 자리가 0이거나 5면 되잖아. 근데 지금 0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5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5로 고정. 그지? 고정이 아니라 결정. 이미 여기 5인 건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럼 끝났지. 나머지 3자리만 채워주시면 돼요. 누굴 가지고? 1, 2, 3, 4, 5를 가지고. 어떻게? 중복을 허락하여. 그지? 그러면 5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5 파이 3이 되는 거고요. 이놈은 5의 3승이니까 얼마? 125 이렇게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여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한다. 단 전송되는 단어가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예를 들어 AAB나 AAA 등은 수신이 불가능하고 BBA나 ABA 등은 수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신이 가능한 단어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럼 이거잖아. 전체 만들 수 있는 단어의 개수에서 A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봐라. 일단 3개를 이용해서 3자리를 채우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A가 연속적으로 2번 나오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3번 나오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쉽죠? A가 연속적으로 2번 나오는 건요. AAB, BAA, AAC, CAA, 그 다음 연속적으로 3번 나오는 건 AAA. 이거 5개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럼 간단하지. 요거 5개만 빼주면 전부 송신 가능한 단어란 얘기죠? 그래서 27개에서 5개를 빼준 22개가 답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려 2점짜리네요. 예. 그냥 얘다 너 먹어라 그리고 주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집합 1, 2, 3, 4, 5, 6의 서로 소인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놈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만약에 이놈을 그냥 전체 집합 U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U라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부분 집합이니까 A와 B는 요 안에 들어와야 되고 게다가 얘가 서로 소라고 그랬으니까 두 집합에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예. 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크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원소는 어쨌든 이 U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요 A에 해당하는 요 영역 있지? 요 영역의 이름을 한번 매겨볼까요? 이름을 지어줘보자. 매기는 게 아니라 매기긴 뭘 매겨. 자, 이름이 여기가 그냥 1번 영역 요렇게 한번 우리가 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B 안에 속하는 요 영역을 우리가 2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색깔은 안 칠하겠지만 1번 영역도 아니고 2번 영역도 아닌 U 안에 속하는 요 바깥쪽 영역을 우리가 3번 영역이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3번이 좀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하나, 둘, 셋, 3번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U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들 1, 2, 3, 4, 5, 6에 대해서 각각의 밑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 1이라는 원소가 1번, 2번, 3번 영역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번 영역 이렇게. 그지? 뭐 예를 들면 얘는 3번 영역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1이 들어갔던 자리에 또다시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또다시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1, 2, 3을 가지고 1과 2와 3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왜?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만 들어가게 되면요. 무조건 A와 B는 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A와 B는 서로 소인 그러한 순서상 A, B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1, 2, 3, 4, 5, 6이 이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채우는 경우의 수가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구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끝났지.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결국 얘는 3의 6승이 되죠. 이거 얼마예요? 729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어떤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여기 1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즉, 요 A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잖아요. A가 공집합이어도 U의 부분집합인 거 맞고요. A가 공집합이면 B와는 서로 소인 것도 맞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A, B가 둘 다 공집합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가 전부 3, 3, 3, 3으로 채워지면 관계없죠. A, B가 둘 다 공집합이라고 해도 U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A, B는 교집합이 없는 서로 소가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여기만 채워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풀 수 있다는 것만 알면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중복순열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을 요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천재들은 태어나서 처음 이런 문제를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지? 선생님과 같은 이런 그저 평범한 둔재들은 한번 봐야지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 부끄럽게 연기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뭐 천재가 몇 %나 된다고. 다 나랑 비슷한 놈들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보고 나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싹 지워버립시다. 그 다음 84번 문제 보시면요. 세 숫자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 3, 2, 2보다 작은 수는 모두 K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푸냐면요. 이게 결국은 2, 3, 2,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4칸을 채우는데 맨 앞자리가 1인 놈은요. 이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전부 2322보단 작겠지. 왜냐면 얘는 1000 얼마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부터 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 자리를 1, 2, 3으로 채우는 거니까 결국은 3의 파이 3이 되겠죠? 여기에 27가지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 3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얘보다 크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2로 시작하는 걸 볼 텐데 자, 2, 1로 시작하는 걸 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칸만 채우면 되죠. 그치? 볼 것도 없지? 여기는 3가지니까 이런 경우 9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2, 2로 시작해도 얘보단 다 작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게 몇 가지? 또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2, 3으로 시작하는데 2, 3, 1로 시작하는 놈은 전부 얘보다 작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한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그 다음 봐. 2, 3, 2로 시작할 때 얘보다 작은 건 1.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끝났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요거
그 다음 요거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93, 27, 94, 36, 95, 45에다가 4개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49개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래서 맨 앞자리가 2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맨 앞자리가 2인데 여기 100의 자릿수가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100의 자릿수까지가 2, 3으로 똑같을 때 10의 자리가 2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1의 자리가 2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다 가짓수를 세준 다음에 싹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는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다음과 같은 수열을 만들었다. 즉 1, 2, 3, 11, 12, 13, 21, 22, 23, 31, 32, 33. 뭐 하는 건지 알겠죠? 결국은 1과 2와 3만 가지고 한 자리 자연수 만들고 두 자리 자연수 만들고 그 다음 세 자리 자연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자릿수가 똑같은 자연수들은 작은 놈부터 큰 거 순으로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200번째 오게 되는 놈은 뭐겠느냐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 한 자리 자연수는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써볼까? 그 다음 두 자리 자연수는 1, 2, 3을 가지고 두 칸을 채우는 거니까 총 9개가 있는 거죠. 세 자리 자연수는 3칸을 채우는 거니까 3, 3, 3에서 27가지가 있고요. 네 자리 자연수는 한 칸을 더 채우는 거니까 3의 4승이 됩니다. 중복순열로. 따라서 81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5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총 243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200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4자리 자연수까지가 총 몇 개냐 하면요. 이거 2개 더하면 12개죠? 요거 2개 더하면 몇 개야? 108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2개를 더하면 총 120개가 돼요. 따라서 200번째 항이라는 것은 5자리 자연수 중에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그지? 몇 번째 거야? 80번째 자연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5자리 자연수가 우리 크기가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나열하니까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한다면 맨 앞자리가 1인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맨 앞자리가 1인 놈은 요 나머지 4자리를 채우는 것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 4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3의 4승과 똑같잖아. 3, 3, 3, 3이니까 81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80번째 건 뭐냐 하면 맨 앞자리가 1일 때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놈에서 바로 전 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2번째로 큰 놈. 요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놈은 4,000, 5,000, 뭐죠?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3, 3, 3, 3. 이게 가장 큰 놈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거보다 하나 작은 놈, 바로 요거 전 걸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1, 3, 3, 3, 3을 2로 바꿔준 요 놈이 우리가 구하는 놈이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 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야? 13,332. 요 놈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간단하게 3, 9, 27, 81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거 다 중복순열이죠.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마찬가지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우리 또 보너스로 이 함수의 개수와 순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두 집합 x는 1, 2, 3이고 y는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시고요. 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에서 배웠잖아. x가 1, 2, 3이고요.
y가 뭐야? 1, 2, 3, 4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1이 누구에 대응될 건지, 2가 누구에 대응될 건지, 3이 누구에 대응될 건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놈을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해볼까? 여러분들이 1, 2, 3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에 속하는 1, 2, 3은 녹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역에 속하는 1, 2, 3, 4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1에 대응되는 놈이 누군지만 결정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1, 2, 3을 써주고 그 밑에다가 칸을 3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 각각의 칸에는 정의역에 있는 1이 공역에 있는 1, 2, 3, 4 중 누구랑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대응되는 놈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1, 3, 4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함수라는 것은 이 대응되는 놈이요. 똑같은 곳으로 대응이 돼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도 1로 대응하고 2도 1로 대응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건 우리 함수에서 배웠죠? 심지어 3도 1로 대응하더라도 여러분 뭐야? 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밑에 칸들을 보라색 1, 2, 3, 4를 이용해서 채우는데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중복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라색 1, 2, 3, 4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3칸을 채우는 중복 순열의 수니까 이놈이 4의 3승과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놈이 64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요. 공역의 원소의 정의역의 원소 승이 됩니다. 즉 4의 3승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4파이 3, 즉 중복순열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까?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뭐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뭘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요 3칸을 이제 채우는 거야. 이 3칸을 채우는데 이제는 중복을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만약에 1이 1로 대응이 됐어. 그러면 요 밑자리에는 보라색 1이 딱 쓰여지겠죠? 근데 1이 1로 갔으니까 1대1 함수에서는 더 이상 2나 3이 1로는 못 온다는 뜻입니다. 즉 1을 한번 썼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1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공역의 개수 4개만큼, 공역의 원소의 개수 4개만큼 가능하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여기에 온 놈을 제외한 3개가 가능하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여기에 오고 여기에 온 2개를 제외한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 하면 공역의 원소들 1, 2, 3, 4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퍼뮤테이션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 퍼뮤테이션 3,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2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 퍼뮤테이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집합 x, y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m, n일 때, 즉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요? n 파이 m이 됩니다. 즉 n의 m승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 바로 n 퍼뮤테이션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요. 무조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치역이 아니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더 많거나 혹은 개수가 같을 때에만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때는 n이 n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만 모두 우리가 퍼뮤테이션에서 여기 오는 놈 npr일 때 r이라는 놈이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조건에도 얘가 맞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요걸 또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함수의 개수 혹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순열과 중복순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됐죠?